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막판에 낙폭은 살짝 축소를 해냈지만 결국에는 어제의 상승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시장 안에서 우한 폐렴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또 투심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가장 많이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잠깐 쉬어가는 흐름일지 오늘도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잠시 뒤에 시작되는 종목 상담 시간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둔 목요일장 오늘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설 연휴니까요. 이제 정말 구정이니까 구정을 앞두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릴 전문위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구정 이후부터는 계좌에 빨간불만 가득하도록 오늘도 저희가 열정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은 지금 이 시간 빠르고 신속한 답변을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접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을 한해서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곧바로 정재훈 전문위원 톡방 주소를 보내드릴 거니까 클릭 한 번으로 또 간편하게 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일단 종목 접수가 좀 되는 동안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어제 약간의 상승은 나왔지만 오늘 또다시 시장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늘 말씀을 하셨던 그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이 약간 나왔는데 언제까지 좀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갈까요? 오늘 시장 좀 브리핑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나마 한국 시장이 아시아 시장을 봤을 때는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0.93%, 그다음에 코스닥은 0.39%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상해 종합은 2.75% 밀렸고요. 심천은 3.45% 하락을 했고요.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1.5%나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폐렴에 대한 부분들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꼬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하루만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 쏟아낸 물량이 4,8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중 대부분이 여전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기관 쪽에 물량을 받았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업종별로 한번 보자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늘 강했던 업종이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이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섹터 중에 IT,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밀렸어요. 건설 쪽엔 그나마 삼성물산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증권, 은행, 보험, 전멸, 철강, 기계, 조선, 전멸, 화학, 제지, 통신, 유틸리티도 다 빠졌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역배열은 일단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의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자동차 쪽,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기업들도 역배열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도 섹터로 군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IT가 움직이고 있고 네이버가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신성장, 새로운 산업군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이게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세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지만 대세 하락도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박스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양매도 나왔죠. 기관 200만 주 가까이 나왔고 외국인들 220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60만 주 나왔고요. 기관 45만 주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가격에 대한 조정 폭은 그렇게 크게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맞아요. 맞지만 그게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형태로도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 놓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올라간 몇몇 종목군들을 한번 봐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배열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역배열이에요. 아직까지는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껴놓고요. 롯데지주 역배열, 삼성물산 정배열, 초입이죠. LG에너텍 정배열, 현대차 역배열이고요. 현대모비스 정배열입니다. 넷마블 역배열이고요. 기아차 아직까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완전 역배열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NC소프트 정배열이죠. 휠라코리아 역배열로 전환되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거. 가스공사 역배열. 나머지는 다 역배열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거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LG이노텍도 마찬가지죠. 결국 정배열권역에서 있는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주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시장의 조정폭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지는 않을 거지만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보이든 가격 조정이 나오던 간에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설사 조정을 받는다라면 역배열 종목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배열 종목군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원체 수급이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역배열권역, 즉 241선도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저항자리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항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매물수합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서 700포인트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만약에 2월 달에 조정기로 들어간다라면 저는 대형주, 지수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도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나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대부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떤 종목을 살까 그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IT, 2차전지, 5G. 이게 일단은 정답이잖아요. 왜? 성장을 하는 섹터예요. 근데 5G는 이미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새로운 후발주들이 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KMW가 바닥권역에서 1000%가 넘게 올랐어요. 1500%가 넘게 올랐는데 거기서 지금 자리대에 다시 그런 식으로 올라갈까? 못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롭게 발굴되어진 종목군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설비 투자 많이 하죠? 현대차와 LG화학, LG그룹주 합작법인 만들죠? 투자 늘리고 있죠? 삼성 마찬가지죠.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가 돌려 세워지고 있는데 그쪽 섹터보다는 자동차 쪽과 유사한 거의 흡사하죠. 친환경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수소차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비메모리는 계속 치고 나가고 있죠. 보유자의 영역인 부분이 더 큰 부분들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IT 대부분이 밀렸지만 후공정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보든가 아니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이쪽에서 올라갔는데 다른 IT 쪽을 못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PCB 쪽이나 이런 쪽 못 올라갔어요. 그럼 그런 애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IT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큰 축으로 세 개의 틀을 잡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시간이 좀 모자르긴 한데 설 이후의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지금 우한 폐렴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출렁거림이 생겼어요. 미국 시장이. 출렁거림이 생겨서 한국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 시장이 개장을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어떤 업종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고 하락세가 나왔는지를 정리를 해드렸고 설 이후의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저는 종목 얘기만 잠깐 드리자면 오늘 일단 카카오가 증권업에도 이제 진출을 할 거다라는 소식에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들이 상당히 많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4분기 실적 호조에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3위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1위이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위태로웠다 혹은 상당히 느낌 있었다. 요즘에 뭐 플렉스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님 플렉스했다라는 뜻 아시나요? 모릅니다. 플렉스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았던 종목들 있으시다면은 뭐 이 시간 통해서 9시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많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카카오톡 또한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카톡방 혹은 카톡방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을 한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정재훈 전문위원 무료 톡방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곧바로 여러분들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작 이야기 나누는 동안 많은 종목들이 접수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연락을 주신 우리 3890님의 종목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셨고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략하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상담 잘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다원시스 17,700원에 30%를 보유했다라고 보내오셨어요. 일단은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급등할 때 잡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다원시스가 17,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격 매수를 하신 거죠. 뭐 이제 전고점 넘어갔겠다, 뭐 치고 가겠다, 뭐 그 판단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지금 손실 중이세요. 약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역배열권역에서 물려있는 종목보다 이 다원시스에 물려있는 게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해줄 수 있고 수익으로 전환해서 수익 익절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다원시스가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동차 사업, 신규 사업으로 좀 진출을 했고요. 뭐 암치료 기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임상시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현대로템 쪽하고 전동차 사업을 준비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입찰을 좀 많이 따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망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30% 비중이신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나눠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다음 종목을 보실 때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가져가 보세요, 이거. 뭐 앞자리 숫자 충분히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보유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시장이 좀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한번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 정말 차트를 보니까 정배열로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정배열로 잘 만들어진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자라는 의견 드리고 있는데 잘 포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일단은 결과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또 설 연휴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수고 봐드릴까요? 많으십니다. 예. 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지금 고민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또 전화를 주셨어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1만 2천 원에 30%. 11만 2천 원에 30%요. 예. 네, 바로 접수해 드릴게요. 11만 2천 원이면은 언제 사셨어요, 시청자님? 이게 오래돼가지고 물 타가지고 단가가 11만 2천 원인데 1년 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더 오래 들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오늘 5천 원 올랐잖아요. 그쵸. 그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제가 오늘 바둑 들어가는 바람에 11만 9천 원까지 갔더라고. 그걸 맞아요. 팔지 못했어요. 맞아요. 이거 팔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맞아요. 지금 삼성물산이 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계속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무관님. 예. 이거 전에 한번 상담 받으셨었죠? 한번 받았죠. 예. 가져가시라고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오게 되면 전화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일단 잘 참으셨어요, 아버님. 예, 잘 참으셨고 추가 매수까지 하시고서 단가를 낮추셨어요, 그죠? 예, 단가를 낮춘 겁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장을 하게 되면은요.
예. 11만 2천 원인 상황이고, 일단 배당도 좀 받으셨고 하셨으니까, 예. 추가 매수한 부분들이 있죠? 예. 추가 매수하신 거. 이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만 일단 차익을 하세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요. 네, 화요일 날 예. 차익을 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챙겨 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챙겨 놨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한 12만 원에서 12만 3천 원? 예. 뭐, 그 정도 얼추 이제 다 올라오긴 다 올라왔어요, 아버님. 예. 다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 추가 매수한 물량을 매도를 차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절반 정도를 차익하시거나. 아, 예. 이해가 그 되시겠죠? 절반 정도 갖다가,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하시고 네. 나머지는 한 12만 원대 초반, 12만 한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되면 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차익을 또 하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 정도 단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11만 원 초반 정도 때까지 다시 눌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까지 만약에 요 종목을 다시 사고 싶으시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드릴게요. 네, 오늘도 댁에서 이렇게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오늘 라닉스요. 네,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오늘 들어갔거든요. 8,650원에 10%. 아,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이거 전에부터 좀 보고 있다가 네. 조금 더 빠지면 살까 싶어서 더 기다리다가 일단 오늘 10%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5% 더 추가할까 싶어서. 그래도 비중 적절히 잘 담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잡으신 거 맞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과 한번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라닉스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작년 9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네요. 네.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 초부터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예. 잠깐 이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좀 잠깐 좀 살펴볼게요. 네. 이게 왜 급등이 나왔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어머님? 저도 이거 오래 보진 않고 TV 보다가 우연히 이제 이 라닉스 듣게 돼가지고 국내 하이패스 점유율도 85%고 네. 앞으로 중국 하이패스 시장에도 진출할 거라고 네. 그런 얘기 있길래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보니까 올해 7월 달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자율주행이 세계 최초로 아마 레벨 3에 해당하는 그 기술이 이제 도로를 다니게 될 거예요. 예. 그러한 기대감으로 있어서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8,6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일단 전략,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럼 만약에 이게 조정을 좀 받거나 하게 되면 저는 21선을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예. 21선을 좀 하회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때 조금 더 살까 그러면 싶어서. 그 순간에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만요. 예. 32% 310만 주, 540만 주 가까이 되는데
그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이게 지금 대주주 지분을 빼면 유통 물량이 한 400만 주가 좀 넘는데 네. 거래량이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터진 부분들이라 이건 손바뀜으로 좀 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도 있고 재료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3개월 차하고 6개월 차에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9월 18일까 10, 11, 12, 1, 2, 3월 달이에요. 3월 달. 예. 3월 달이면 좀 여유가 있죠, 아직까진. 예.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하게 된다라면 네. 저는 8,100원, 한 8,100원 이하에서부터 예. 한 7,700원? 뭐 그 정도 네. 때까지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 예. 어머님 전략대로 한 5%나 10% 정도는 더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눌리지 않고서 그냥 움직이게 되면 예, 10,000원 그냥 정도가 저항이잖아요. 네네. 여기에서는 일부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만 더 네. 가져가시는 전략이고요. 예. 만약에 눌렸었어요. 예. 그럼 눌리게 되게 된다라면 그 부분 조금 더 낮춰서 예. 한 그래도 그냥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시죠. 그냥 추가 매수가 되던 안 되던 한 10,000원짜리 때까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예, 저도 테니까 한 10,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10,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걸 다 팔아버리지 마시고 예. 절반 정도만 챙기세요. 절반 정도만.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예,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라닉스에 대한 대응 방법 찾아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이고요. 에코프로 접수가 되어 있네요. 6632님의 고민입니다. 22,900원에 10%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인데 지금 상당히 차트를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코프로 지금 잘 잡으신 걸까요? 에코프로가 원래 이게 조금 회사가 2차전지주 사업을 했다가 분사를 좀 했었죠. 뭐 올해 성장을 할 수 있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기업인데 우선 오랜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가격 조정을 먼저 받았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박스권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면 요 폭만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나서 좀 쉬어가는 건데 지금 2차전지 쪽 섹터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관련되는 기술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뭐 외국인 쪽, 기관 쪽 오늘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작년 한 8월 초경부터 한번 봅시다. 얼마나 누가 매도를 했는가. 네. 수급적으로 8월 달 초부터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은 매수를 했고 기관 쪽에서는 한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러면 바닥권역에서 매수를 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2,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좀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4,000원짜리 대가 크게는 못 잡을 것 같아요. 24,000원짜리 대가 정고점 자리대죠. 이탈된 저항 자리대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겨 나가는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26,000원 정도 대 26,500원, 1차가 24,500원, 2차가 26,000원 정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는 전략을 선호하신다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된다면 한 3만 원대 초반, 한 3만 1,000원? 그 정도 때까지는 한번 여유 있게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이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부터는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종목, 레포트에 담긴 종목들 지금 미리미리 좀 점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은 바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은 빠르고 간결한 상담 도와드린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톡방은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뭐 정재훈 전문가 카톡방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만 좀 시청자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을 한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정재훈 전문위원 톡방에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SM으로 가볼 건데요. 9375님의 종목입니다. 37,450원이 매수가시고 20%를 담으셨습니다. 일단은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매수 가격을 보면 참 잘하신 것 같긴 한데 정재훈 위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SM이 엔터주로 좀 분류가 돼 있죠.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엔터주들, 컨텐츠 기업들, 화장품주들, 그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한번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했어요. 뭐 다른 쪽 섹터보다 호텔,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약했는데 SM도 올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중국발 리스크에 들어가면서 다시 치고 나가지 못하고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로 들어갔는지 중장기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좀 들어가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단기로 들어가셨다라면 이 121선 라인대예요. 34,500원짜리 대죠. 요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32,000원 언저리 때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짧게 리스크 관리 37,000원에서 34,500원 한 8%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 리스크 관리 절반 정도는 했다가 다시 이제 32,000원 초반 정도 때 그 이하권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역배열이죠. 역배열인 그런 부분들에서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큰 박스로 작은 박스로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서 큰 박스로 만들어 가느냐 그게 결정이 될 순간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차트를 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61선 자리대가 외바닥으로 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바닥 형태로 들어갈 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그 우한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21선 자리대 깨지면 34,500원 자리대 깨지면 일단 절반 정도는 축소했다가 다시 3만원대 2,000원 이 이하부터 다시 매도했던 부분들을 매수를 해서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이 바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9,000원대 윗자리대에서는 일단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짧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정말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기를 바라면서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잘 대응해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연락을 주신 것 같네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HB 테크놀로지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600원에 15%를 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이제 올라오는데, 네.
그래도 원금까지 올라올런지 더 수익이 날런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네. 차트를 보면은 네. 꾸준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격대에서 어디까지 일단은 또 튀어오를 수가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정재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15%를 가지고 계세요. 네. 조금만 더 일찍 전날 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나. 응? 못했어요. 15%실 때 만약에 종목이 어머니 네. 빠지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사세요. 비중 좀 늘려서 단가 네. 낮추세요. 아, 예. 만약에 이게 한 2천 지금 빠질 폭만큼 다 빠진 상황이라 네. 혹시라도 2,800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2,800원부터 한 2,600원, 2,500원 이 자리대까지 네. 분할로 매수하세요. 추가로.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낮아질 거예요. 네. 낮아지게 되면 네. 4,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니. 네, 4,000원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네. 더 가지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먼저에 선생님이 오션 브릿지 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요. 들고 가가지고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너무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네. 전문가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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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나서 종목 상담을 또 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기분 좋은 말씀까지 주시고 나면은 정말 정재 전문위원님 기분 상당히 좋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좋죠.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상담 주실 때 또 수익 내신 종목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많은 칭찬해 주시길 바라겠고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순서가 좀 바뀐 상태여가지고 순차적으로 들어온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먼저 볼 텐데요. 4477님께서 전파 기지국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4,050원에 2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전파 기지국 같은 경우에 4,050원이면은 일단은 최근에 잡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파 기지국 이 종목도 약간 테마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위원님? 네, 테마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신망 부분들 5G 쪽이랑도 엮였고요. 그다음에 뭐 기지국, 중계망 공용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와이파이 얘기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엮였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실적이 뭐 죽인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재무 구조가 우와 죽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다 이런 부분들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주주 구성을 좀 먼저 보고요.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 자사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3,200만 주. 3,200만 주면 유통 물량이 약 2,100만 주예요. 유통 물량이 2,100만 주. 그럼 유통 물량이 2,100만 주면은 요 정도인데요. 그 이상 거래가 겁나게 터졌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테마 형태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차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 3,500원짜리 때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저는 흐름들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5,000원대는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그냥 61선 이탈을 리스크 관리자리대를 좀 잡고 5,000원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챙기면서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금만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파기지국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일단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정재원 전문위원 카톡방 찾아가셔도 괜찮고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저희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은 이어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원 전문위원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투자 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또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정재원 전문위원의 투자 팁을 들어보실 수 있는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정배열에 대해서 약간 지금 좀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신 다음에 정배열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배열로 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잘 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까 오프닝 때도 몇 가지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럼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좀 오픈을 해주실 건가요? 뭐 오픈은 뭐 그렇고요. 일단 정배열 구간을 어제 봐야 되는 그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픈을 해주면 아마 김민재 앵커님께서 먼저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 맨날 단타 치니까. 그래서 단타만이 아니라 단타도, 단기적인 매매도, 단기적인 매매만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매매도 약간의 관심은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제 마음과 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찌 되었던 간에 네. 단타로 수익 내는 개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김민재 앵커님도 투자를 많이 하세요. 단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 마음대로 뭐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제는 정배열 구간을 보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정배열 초입이 뭔가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배열 초입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 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라 하면 그냥 보통 241선 1년 평균값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1년 평균 가격 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배열 초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평선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방향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방각을 그리고 있느냐, 상방각을 그리고 있느냐,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방각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끌려 내려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 부분들 뭐 그랜빌의 법칙에서도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기 평선이 하락을 하지 않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박스권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을 모아 나가는, 밀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박스권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맨 마지막으로 이건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인데요.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매집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자주 보고 반복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을 보다 보면 나름대로 이게 좀 터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정배열 추입은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다. 장기 이평선 위에 있고 하방각을 그리지 않고 있고 장기 이평선이 중기적으로 박스권역에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가 나갔던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볼게요. 네페스라는 기업이에요. 저희 수익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저희가 매수를 시작을 했을 때가 이 시기 때에 매수를 했었어요. 장기평선, 장기평선을 한번 내버려 둬야 되니까 3일선 지우고요. 그 다음에 5일선, 11선, 21선, 뭐 121선 이것도 다 지워봅시다. 과거 어느 때하고 똑같죠? 61선도 지울까요? 자, 61선도 한번 지워봅시다. 그러면 241선 하나만 남겨놓고 한번 봅시다. 이 선을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자, 이 거무틱틱한 이평선이 241선이에요. 그러면 하반각을 그려지진 않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평선이 모여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저점 이탈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즉 요 구간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요 구간을 정배열 초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구간들을.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의 흐름들을 나오게 된다라면 241선은 자연스럽게 상반각을 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동평균선 한번 넣어볼게요. 60, 120, 20만 넣고 봅시다. 정배열이죠.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추세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는데 날아가면 못 사는 거거든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지가 않는 겁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파워 로직스였어요. 차익하고 나서 안 봤죠? 매수를 했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매수를 했어요. 자, 장기 평선은 들어 누워 있어요. 하반각이 아니죠? 거래량은 이미 터져 있었어요. 매집이 되어 있는 거래량을 보자고 했잖아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기평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움직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완전 정배열로 바뀌었죠. 완전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정배열권역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즉 종목을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들 차트를 놓고 봤을 때에 그냥 오로지 차트만 뭐 실적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ICD 여러분들한테 100%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이 시기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속 장기 평선 들어 누웠죠? 정배열 초입 구간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241선 위에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시기 때는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래량은 뭐냐고요. 이런 거래량. 거래량은 실리고 난 다음에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 평선 안 깼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 정배열을 만들어 놨죠. 완전 정배열을 만들어 놓으니까 절대로 그냥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잔소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죠.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사셔라. 하반각을 그리고 있지는 않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원익 QNC도 있죠. 원익 QNC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41선 위에 있고 240선 들어놓고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종목도 뭐가 있죠? 테스가 있었죠. 테스도 사시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요. 사실 테스는 이 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탐방 갔다 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었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차트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흐름들이 나오고 과거에 움직이기 전에 매집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정배열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시세의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가지고 있었으면 50%가 넘는 수익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는 단기 거래를 하셨고 역배열 종목군들을 좋아해서 손실이 났고 했다라면 올해는 그거 안 하시면 돼요. 단기 안 하고 역배열 종목 안 하시면 돼요. 정배열 권역에 있는 즉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정배열 종목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배열 권역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거
장기평선 위에 있고 장기평선이 하방각을 그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섹터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 번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공부를 좀 해보셔가지고 좋은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익 잘 내시라고 팁과 함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겠고요. 이제 5일 뒤에나 뵐 수 있을 텐데 경자년 새해에도 지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밤 보내시고 행복한 연휴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